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자, 드디어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가레스 베일 선수 그리고 세르히오 레길론 선수가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입단을 했습니다. 오피셜이었는데요. 자, 베일 선수는 임대 영입입니다. 한 시즌 동안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서 토트넘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받던 연봉의 40%만 토트넘이 부담을 한다고 해요. 등번호는 9번을 따게 됐습니다. 일단 영국 현지 언론들은 베일의 복귀에 주목을 했습니다. 2013년도 9월 당시에 이 베일 선수가 당시로서는 거의 세계 최고의 이적료였던 8,500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받고 토트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복귀를 한 것이죠. 데일리 미러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18일에 이 베일 선수가 토트넘 훈련장을 왔을 때 많은 토트넘 팬들이 토트넘 훈련장 앞에서 베일 선수 기다리면서 이렇게 환호하고 응원해주고 했던 모습을 보이면서 홈 스위트 홈, 드디어 홈으로 돌아왔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다른 언론들도 영웅의 기환이라느니 7년 만에 돌아온 영웅이라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베일 선수와 관련된 베일 선수 토트넘에서 어떤 활약을 했고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떻게 지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레길론 선수는 완전 이적인데요. 2025년까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레길론 선수도 영입한 것도 상당히 큰 전력의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싶긴 한데, 레길론 선수는 또 레알의 유스 출신이죠. 레알에서 유망주로 인정을 받으면서 마르셀루의 그 뒤를 이을 선수다 여러가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맨디가 영입되면서 뛸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세비야로 넘어가서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때는 임대였죠. 그리고 세비야가 올 시즌 완전 영입을 노렸습니다만 결국 좀 안 됐고요. 맨유도 안 됐고요. 토트넘이 레알 마드리드와 협상해서 토트넘이 사실 돈을 지른 거죠. 여러 바이백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하면서 결국 레길론 선수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토트넘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고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일단 토트넘은 얼추 영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자리는 해리케인의 백업 스트라이커 그리고 센터백 자리인데 이는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적 시장이 남아있으니까 지켜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들이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라인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떤 전형을 쓰든지 간에 이 토트넘의 KBS 라인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해리케인 선수의 K, 그리고 가레스 베일 선수의 B,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S까지, 그래서 KBS 라인이 가동이 될 것 같고요. 4-2-3이 됐을 때는 케인, 손흥민, 로셀소, 베일, 호이비에르, 은돔벨레, 레길론, 다이어, 토비 알더베이럴트, 도티, 요리스 이런 순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베일 선수는 10번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리케인의 밑에서 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오른쪽 라인은 루카스가 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허리에서는 호이비에르, 허리 조합은 많이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어요. 호이비에르, 은돔벨레, 시소코, 많은 자원들이, 윙크스 이런 자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가 있고, 4-3-3으로 같을 경우에는 역시 KBS 라인이 앞에 서고요. 이 선에 로셀소와 은돔벨레가 서고, 그 뒤를 호이비에르가 이제 막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호이비에르 선수는 이 중원에서 있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3백으로도 가능하고 위로 올라가면 4백으로 가능하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레길론과 도어티는 좌우 풀백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3 전형도 가능해요. 사실 무리뉴 감독이 3-4-3 전형을 많이 쓰진 않는데 지난 시즌에 7번인가 썼는데 딱 한 번 이기고 나머지 3무 3패를 했거든요. 그만큼 좀 애매한 전형인데, 베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3-4-3 전형으로 KBS 라인 앞에 서고요. 레길론, 호이비에르, 윙크스, 도어티나 레길론, 호이비에르, 은돔벨레, 도어티 이렇게 서고, 뒤에 이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 다이어, 토비 이런 식의 3백 라인도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선수는 델리 알리 선수일 거예요. 이제 베일이 들어오면서 무리뉴 감독은 KBS 라인을 극대화를 시킬 거고요. 동시에 이 레길론과 도어티의 측면 공격도 큰 힘을 싣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중원에서는 조금 더 희생해주고 조금 더 많이 뛰고 조금 더 버텨주는 역할을
부여할 것 같거든요. 근데 델리 알리 선수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무리뉴 감독은 사실 델리 알리 선수에 대해서 좀 게으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리뉴 감독은 또 좀 냉정한 감독이거든요.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선수라면 또 안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델리 알리 선수가 더 많이 뛰지 않고 더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토트넘의 체제에서 많이 뛰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베일 선수가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진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헐거워질 것 같습니다. 베일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뭐 손흥민 선수 맞는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케인, 손흥민, 베일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견제가 한층 헐거워질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뛸 만한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 조금 더 많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또 베일 선수의 합류도 베일 선수의 합류지만 레길론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뒤에서 공격과 수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베일과 레길론의 영입이 토트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